조만간 아내와는 정리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우리 새로 시작하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녹음기에 또렷하게 담겼습니다. 정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이 자신과의 45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결혼 45주년 파티에서 갑자기 나타난 한 장의 사진. 병호가 젊은 여인과 다정하게 호텔에서 포즈를 취한 모습이었어요.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정숙의 손에서 45주년 기념 반지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건 시댁 식구들의 반응이었어요. 그 나이에 그럴 수도 있다며 오히려 병호를 감쌌거든요. 여자가 나이 들면 매력도 책임도 없어진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었죠.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시댁 전체가 남편의 불륜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68세 정숙의 놀라운 반격이 시작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외곽의 대저택 정원에는 이른 아침부터 바쁜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정숙은 하얀 에이프런을 메고 마지막 점검에 한창이었죠. 오늘은 남편 병호와 결혼 45주년을 맞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45년이라는 긴 세월, 참으로 길고도 짧았던 시간이었어요. 1979년 봄, 23살의 정숙이 27살의 병호를 만났던 그날이 어제 같은데 말입니다. 정원 곳곳에는 색색깔의 풍선과 화환이 장식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대형 현수막이었어요. 건설회사 유신건설 회장 출신인 병호의 사업 성공을 기리는 문구가 금색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1979년 결혼식 사진을 바라보며 잠시 추억에 잠겼어요. 사진 속 자신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웃고 있는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그때는 몰랐어요. 앞으로 45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말입니다. 아침 6시부터 시작된 준비 작업에 정숙은 지쳐 있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오늘만큼은 모든 게 완벽해야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친척들, 그리고 병호의 옛 동료들까지 모두 모이는 자리였으니까요. 정숙은 마지막으로 테이블 위에 장미꽃 장식을 정리했습니다. 빨간 장미 20송이, 하얀 장미 25송이로 만든 부케였어요. 45라는 숫자의 의미를 담았죠. 그런데 병호는 어디 있을까요? 정숙이 주위를 둘러봤지만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서재에서 축사 원고를 준비하고 있겠죠. 병호는 늘 그랬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런 모습이 정숙은 좋았습니다. 든든하고 믿음직했죠. 정오가 되자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오셨습니다. 90의 나이에도 정정하신 모습이었죠. 정숙아, 오늘 참 고생 많았구나. 시어머니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닙니다, 어머니. 이런 날 한 번쯤 있어야죠. 시누이들도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큰 시누이 순이, 작은 시누이 영희까지. 모두들 성공한 남편을 둔 덕분인지 화려한 옷차림이었어요. 정숙은 시댁 식구들을 맞으며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45년 동안 한결같았던 모습이죠. 그런데 정작 주인공인 병호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어요. 정숙이 서재로 향했을 때 병호는 축사 원고가 아닌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손님들이 다 왔는데요. 정숙의 말에 병호는 시계를 힐끗 봤어요. 벌써 그런 시간이네. 금방 나간다. 병호의 대답은 무척 건성이었습니다. 뭔가 마음이 딴 데 있는 것 같았죠. 정숙은 이상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오늘은 좋은 날인데
괜한 불협화음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후 2시 파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병호가 정원으로 나타나자 하객들은 박수를 쳤어요. 건설회사를 일으켜 세운 입지전적 인물이었으니까요. 병호는 평소답지 않게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표정이 뭔가 불안해 보였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긴장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큰딸 미정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가 시작됐어요. 외손녀 윤지가 직접 만든 추억 영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결혼식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모습까지 45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죠. 하객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참 좋은 가족이네요. 부럽습니다.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정숙의 마음도 뿌듯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에요. 그런데 영상이 끝날 무렵 뜻밖의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낯선 사진 한 장이 떴어요. 병호가 젊고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호텔 로비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인의 나이는 30대 정도로 보였죠. 정숙의 절반도 안 되는 나이였어요. 병호의 손은 여인의 허리에 자연스럽게 올려져 있었고 두 사람의 표정은 무척 다정해 보였습니다. 정원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됐죠. 저분이 누구지? 회장님과 어떤 사이일까? 정숙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45주년 기념 반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은반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정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얼른 윤지에게 달려가 영상을 꺼달라고 했죠. 이게 뭔가? 누가 이런 걸 넣었지? 병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지도 영문을 몰라 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검토할 때는 없었는데.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병호와 정숙에게 쏠렸습니다. 정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4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가 정숙에게 다가왔어요. 정숙아, 괜찮니? 너무 놀라지 마라. 시어머니의 말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은 뉘앙스였죠. 병호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결백합니다. 누군가의 장난일 뿐이에요. 병호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사진 속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거든요. 정숙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전히 낯선 사람 같았어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오해일까요? 정숙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곧 자라나 커다란 나무가 될 것이었죠. 정숙은 손을 떨며 바닥에 떨어진 반지를 주워들었습니다. 45년 전 병호가 직접 끼워주었던 그 반지였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반지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마치 45년의 세월 전부가 담긴 것처럼 말입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여전히 정숙과 병호에게 쏠려 있었어요. 어색한 정적이 흘렀죠. 누군가는 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모두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정숙이 병호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저 사진이 뭐예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던 정숙이었지만 지금만큼은 달랐습니다. 병호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정숙아. 나도 모르는 일이다. 누군가 장난을 친 거야. 병호의 대답은 너무나 급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답변 같았죠. 그런데 정말 모르는 일일까요? 사진 속 병호의 표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웠거든요. 어색함이나 어떤 강요된 느낌도 없었어요. 오히려 편안해 보였죠. 그때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정수가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라. 어머니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돌렸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죠. 남자라는 게 원래 그런 거란다. 나이 들면서 좀 그럴 수도 있는 일이야. 시어머니의 말에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숙의 물음에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구나, 정수가. 시어머니의 시선은 어딘가 차가웠어요. 큰 시누이 순이가 나섰습니다. 옳게, 너무 놀라지 마. 요즘 남자들이 다 그래. 순이의 말에 정숙은 더욱 당황했어요. 그래도 저희 남편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45년을 함께 살아온 사이인데 말입니다. 작은 시누이 영희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옳게. 여자가 나이 들면 매력도 책임도 없어지는 거야. 남자는 본능적으로 젊은 여자에게 끌리게 되어 있어. 영희의 말은 너무나 냉정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죠. 정숙은 시댁 식구들의 반응에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을 위로해주거나 남편을 나무라는 대신 오히려 병호를 두둔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두둔을 넘어서 정숙 자신을 탓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병호의 바람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쩌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아무도 자신에게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왜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걸까요? 미정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어요. 큰딸의 손이 정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미정의 목소리는 울음을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숙은 딸의 손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정만이 자신의 편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병호 편이었지만 딸만큼은 달랐죠. 괜찮다, 미정아. 엄마는 괜찮어. 정숙의 말은 거짓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병호가 하객들을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누군가의 장난 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해졌네요. 다시 파티를 계속하겠습니다. 병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어색했어요. 하객들도 어정쩡한 표정이었죠. 누구도 선뜻 다시 축하를 건네지 못했습니다. 분위기는 이미 깨져버렸어요. 정숙은 그 모든 게 자신 때문인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45주년 파티가 망가진 게 자신의 과민 반응 때문일까 싶었죠. 그런데 정숙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병호가 은밀히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자 출신 친구인 강 기자였어요. 아, 강 기자. 부탁이 하나 있는데 말이야. 혹시 오늘 일에 대해서는 기사로 내지 말아줘. 병호의 말을 들은 정숙은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무고한 일이라면 왜 기사화를 막으려고 할까요? 뭔가 숨길 게 있다는 반증 아닐까요? 정숙은 병호의 휴대폰이 놓인 테이블로 향했어요. 다행히 아무도 보지 않는 틈에 휴대폰을 들 수 있었습니다. 통화 내역을 복사했어요.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남편의 사생활을 염탐해 본 적이 없었던 정숙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더 이상 속고 살 수는 없었거든요. 휴대폰 화면에는 수많은 통화 내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자주 보이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라헬이라는 이름이었죠. 누가 라헬일까요? 왜 이렇게 자주 통화를 했을까요? 파티는 어정쩡하게 계속됐어요. 하객들은 음식을 먹고 덕담을 나누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을 맞았지만 마음은 온통 라헬이라는 이름에 가 있었어요. 사진 속 젊은 여인이 라헬일까요? 그렇다면 병호와 어떤 사이일까요? 정숙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45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숙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라. 남자는 원래 그런 거야. 어머니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정말 남자는 원래 그런 걸까요? 45년을 함께 산 남편도 예외가 아닐까요? 정숙은 시어머니의 말이 위로가 아니라 상처로 다가왔어요. 마치 자신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파티가 끝날 무렵 정숙은 혼자 정원에 남아 있었어요. 하객들은 모두 돌아갔고 시댁 식구들도 집으로 향했습니다. 병호는 서재로 들어가 버렸죠. 정숙은 테이블 위에 남은 장미꽃을 바라봤어요. 아침에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꽃들이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말이에요. 정숙의 손에는 복사한 통화 내역이 들려 있었어요. 이것이 진실을 알려줄 열쇠일까요? 아니면 더 큰 고통의 시작일까요? 정숙은 알 수 없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에 들어서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정숙은 밤늦게까지 복사한 통화 내역을 들여다봤습니다. 병호는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고 집안은 적막했어요. 통화 내역에는 라헬이라는 이름이 정말 자주 나타났습니다. 하루에도 대여섯 번씩 통화한 날들이 있었죠. 언제부터였을까요? 정숙은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 봤어요. 6개월 전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병호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졌던 것 같았어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시간도 늘어났죠. 그때는 회사 일이 바쁘다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정숙은 병호의 서재로 향했어요. 문은 잠겨 있었지만 예비 열쇠가 있었죠. 그동안 한 번도 남편의 서재를 몰래 뒤진 적이 없었던 정숙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서재 안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뭔가 어수선한 느낌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회사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구석에는 금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숙은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병호의 생일이었죠. 4871. 금고가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현금과 중요한 서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호텔 영수증 몇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어요.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신라호텔, 롯데호텔 같은 특급 호텔들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최근 몇 개월 사이의 것들이었죠. 그리고 모두 더블룸이었어요. 정숙은 그 날짜들을 기억해 봤습니다. 병호가 지방 출장을 간다고 했던 날들이었어요. 하지만 호텔은 모두 서울에 있었죠.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주차권도 함께 있었습니다. 호텔 주차권들이었어요. 정숙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입차 시간과 출차 시간이 적혀 있었는데 대부분 저녁에 들어가서 다음 날 오전에 나온 기록이었어요. 하룻밤을 보낸 거죠.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말입니다. 정숙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평생을 믿어왔던 남편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미정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미정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어요. 오늘 일 때문에 밤새 걱정했다고 했죠. 정숙은 딸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괜찮다, 미정아. 엄마는 괜찮어.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는 항상 엄마 편이에요. 미정의 말이 정숙에게는 위로가 되었어요.
적어도 딸만큼은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미정을 만났어요. 딸에게 호텔 영수증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정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빠가 정말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미정도 믿기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죠. 미정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회사 회계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빠 통장 거래 내역도 알아보고요. 미정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숫자에 밝았죠. 며칠 후 미정이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어요. 아빠가 최근 몇 개월 동안 회사 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했다는 거였어요. 총액이 몇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미정이 추적해 본 결과 라헬이라는 이름으로 된 갤러리 계좌로 들어갔다는 걸 알아냈어요. 라헬의 갤러리. 사진 속 그 여인이 라헬이었던 거죠. 병호가 회사 돈을 빼돌려 불륜녀의 사업을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정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의 배신도 배신이지만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더욱 심각했죠. 이건 범죄였어요. 정숙은 은행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담당 직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회장님께서 갤러리 투자를 위한 자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직원의 말에 정숙은 더욱 확신했어요. 병호가 라헬의 갤러리를 위해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숙은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가족 사진첩을 꺼냈어요. 결혼식 사진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모습까지 45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죠. 사진 속의 병호는 정말 다정한 남편이었어요. 아이들을 업어주고 정숙의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들.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요? 언제부터 다른 여자를 생각하게 된 걸까요? 정숙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어요. 23살에 병호를 만나 결혼했고 그 뒤로 줄곧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며 남편을 뒷바라지했죠. 자신만의 꿈이나 목표는 접어두고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걸까요? 시누이들의 말처럼 나이 들어 매력이 없어진 자신이 문제인 걸까요? 아니에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은 자신에게 있지 않았어요. 45년 동안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온 자신이 부끄러워할 일은 없었죠. 잘못한 건 병호였어요. 가족을 배신하고 회사 돈까지 횡령한 병호 말입니다. 정숙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정숙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병호의 불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라헬의 갤러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야 했죠. 미정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딸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엄마, 저도 함께 할게요. 아빠가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가만히 둘 수 없어요.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45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마주해야 했고 그에 따른 결과도 받아들여야 했죠.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겠다고 말입니다. 정숙은 며칠 동안 준비했어요. 라헬의 갤러리 개관식이 이번 주말에 열린다는 정보를 미정이 알아냈거든요. 서울 한복판 인사동 근처의 작은 골목에 있는 갤러리였어요. 정숙은 평소와 다른 옷차림을 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모자를 눌렀었죠. 한 번도 남편을 미행해 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진실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미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정숙은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다, 미정아.
엄마는 생각보다 강해. 이제 진실을 알고 싶어. 갤러리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미술계 인사들과 기자들도 보였죠. 정숙은 멀리서 갤러리 안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병호를 발견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옷차림이었어요. 회색 양복에 밝은색 넥타이를 매고 있었죠. 정숙이 그동안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병호 옆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라헬이었죠.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욱 아름다웠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나이에 세련된 차림이었습니다. 정숙은 갤러리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사람들이 많아서 눈에 띄지 않았죠. 병호와 라헬은 손님들을 맞으며 인사하고 있었어요. 마치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45년 동안 자신과 함께했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렇게 다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니. 믿기 어려웠지만 현실이었어요. 라헬이 병호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오빠 정말 고마워요. 오빠가 아니었다면 이 갤러리는 꿈도 꿀 수 없었을 거예요. 오빠라고 부르네요. 정숙은 치를 떨었어요. 갤러리 한쪽에는 투자자 명단이 액자에 담겨 전시되어 있었어요. 정숙이 가까이 가서 보니 맨 위에 병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요 투자자라고 소개되어 있었죠. 정숙은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증거였거든요. 병호가 회사 돈을 빼돌려 라헬의 갤러리에 투자했다는 명확한 증거 말입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은 냉정해야 할 때였거든요. 개관식 행사가 시작됐어요. 라헬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려요. 특히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신 분이 계세요. 라헬의 시선이 병호에게 향했어요. 병호도 미소를 지으며 라헬을 바라봤죠. 살면서 정숙에게 보여준 적 없는 따뜻한 시선이었어요. 정숙은 마음이 아팠어요. 언제부터 저런 눈으로 다른 여자를 바라보게 된 걸까요? 정숙은 몰래 소형 녹음기를 꺼냈어요. 미정이 준비해 준 것이었죠. 병호와 라헬의 대화를 녹음하려고 했어요. 다행히 둘이 조용한 구석으로 이동했습니다. 정숙은 가까이 다가가 들었어요. 라헬이 말했습니다. 오빠 언제 부인분과 정리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숨기기 어려울 것 같은데. 병호가 대답했어요. 조만간 정숙과 이야기해 볼 거야.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45년이면 충분히 오래 살았잖아. 정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이 자신과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라헬이 또 말했어요. 그럼 우리 결혼 이야기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네요. 아직 젊으니까 아이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병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새로운 시작이지. 나도 다시 젊어지는 기분이야. 정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죠. 병호가 라헬과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것도 아이까지 갖겠다고 하다니. 정숙은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이 대화는 반드시 증거로 남겨야 했거든요. 병호가 갑자기 주위를 둘러봤어요. 누군가 엿듣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는 것 같았죠. 정숙은 재빨리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요. 들키면 안 됐거든요. 아직 모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니까 말이에요. 정숙은 갤러리 곳곳을 돌아다니며 더 많은 사진을 찍었어요. 병호와 라헬이 함께 있는 모습들, 갤러리 내부, 투자자 명단까지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개관식이 끝날 무렵 정숙은 화장실에서 미정에게 녹음 파일과 사진들을 전송했어요. 미정이 즉시 답장을 보내왔어요. 엄마, 잘 받았어요. 이제 변호사와 상담 받으세요.
충분한 증거가 있어요. 정숙은 안도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확보했거든요. 이제 더 이상 당할 필요가 없었어요. 정숙은 갤러리를 나서며 병호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남이 된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숙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혼 상담을 받고 싶다고 했죠. 변호사는 증거들을 보고 승산이 있다고 말했어요. 횡령 혐의까지 있으니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드디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고 살 수는 없었거든요. 이제는 결혼 생활을 정리할 때가 온 거죠. 하지만 병호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았어요. 오히려 정숙을 고소할 수도 있었죠. 명예훼손이라며 맞서올 가능성이 높았어요. 정숙은 각오했어요. 힘든 싸움이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했거든요. 정숙은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 이름은 김소영이었어요. 여성 변호사였죠. 정숙은 같은 여성이라 더 편하게 느껴졌어요. 김소영 변호사는 경험이 풍부했고 이런 사건을 많이 다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승산이 있을까요? 정숙의 물음에 김소영이 대답했어요. 충분한 증거가 있어요. 녹음 파일, 사진, 은행 거래 내역까지. 횡령 혐의도 명확하고요. 정숙은 안심이 되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김소영 변호사가 설명을 계속했어요.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할 것 같아요. 혼인 기간이 45년이나 되고 남편 측의 유책 사유가 명확하니까요. 위자료도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소장을 접수한 지 일주일 후 병호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죠. 정숙, 내가 나를 고소했다고? 병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어요. 정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고소했어요. 당연한 일 아닌가요? 병호가 소리쳤어요. 45년을 함께 산 사이에 이게 뭐냐? 너 정신 나갔어? 정숙은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어요. 정신 나간 건 당신이에요. 회사 돈까지 빼돌리면서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죠? 병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평소 순종적이던 정숙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병호는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그건 투자야, 투자. 갤러리 사업은 수익성이 좋거든. 라엘은 그냥 사업 파트너일 뿐이야. 정숙이 웃었어요. 사업 파트너와 결혼 이야기를 하나요? 아이 가지는 얘기도 하고요. 병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내가 몰래 엿들었구나.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 들었어요. 45년 동안 저와 함께한 세월이 그렇게 가벼웠나요? 병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녹음까지 당해버린 상황에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병호는 오히려 화를 냈어요. 너야말로 몰래 녹음하고 미행하고. 이게 정상적인 부인이 할 일이야?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어. 정숙은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좋아요. 고소하세요. 저도 각오는 되어 있어요. 병호가 당황했어요. 정숙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45년 동안 순종적이었던 아내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정숙은 계속 말했어요. 당신도 이제 자유롭게 사세요. 라엘과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방해하지 않을 거예요. 며칠 후 정말로 병호가 정숙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정숙이 무고한 사업관계를 불륜으로 몰아갔다는 것이 이유였죠. 하지만 김소영 변호사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쪽 증거가 훨씬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병호 쪽에서 불리해질 거라고 했죠. 정숙은 변호사를 믿기로 했어요. 이제 와서 물러설 수도 없었거든요.
미정도 엄마를 응원했어요. 엄마, 끝까지 싸우세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미정의 말이 정숙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잡혔어요. 가정법원에서 열렸죠. 정숙은 평생 법원에 와본 적이 없었어요. 떨렸지만 김소영 변호사가 옆에 있어서 든든했어요. 병호도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어요. 남자 변호사였죠.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조정위원이 양쪽 얘기를 들어봤어요. 병호 측에서는 정숙이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단순한 사업 투자를 불륜으로 오해했다는 거였죠. 병호의 변호사가 말했어요. 의뢰인은 성실한 가정인입니다. 부인이 의심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소영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병호와 라헬의 대화가 법정에 울려 퍼졌죠. 조만간 정숙과 정리하겠다는 말,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 아이를 가지겠다는 말까지. 조정위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병호가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그건 농담이었어요. 술을 마셔서 그랬던 거예요. 조정위원이 물었어요. 그럼 갤러리 투자 자금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 아닌가요? 병호는 대답을 못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미정이 준비한 회계 자료가 제출됐어요. 병호가 몇 개월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한 기록이 명확했죠. 그 돈이 라헬의 갤러리 계좌로 들어간 것도 은행 추적으로 확인됐어요. 병호의 변호사도 할 말이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조정위원이 말했어요. 이 정도면 조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정식 재판으로 가야겠어요. 병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제 공개 재판을 거쳐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죠. 유명한 건설회사 회장의 불륜과 횡령 사건이었거든요. 정숙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하지만 점점 당당해졌어요. 잘못한 건 자신이 아니라 병호였으니까요. 재판부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어요. 녹음 파일, 사진, 은행 거래 내역, 호텔 영수증까지. 모든 것이 병호에게 불리했어요. 판사가 말했어요. 피고의 불륜과 횡령이 명백해 보입니다. 변호인 측에서 반박할 내용이 있나요? 회사 주주총회도 열렸어요. 횡령 사실이 알려지자 주주들이 들고 일어났죠. 병호를 회장직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어요. 40년 동안 일궈온 회사에서 쫓겨난 거였어요. 병호의 얼굴은 초췌해졌죠. 라헬도 병호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돈이 끊기자 태도가 바뀐 거였죠. 병호는 완전히 고립됐어요. 시댁 식구들마저 등을 돌렸어요. 체면이 깎이는 걸 견딜 수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정숙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판결이 나왔어요. 법원은 병호의 불륜과 횡령을 모두 인정했어요. 재산 분할에서 정숙이 60%를 가져가게 됐죠. 위자료도 상당한 금액이 책정됐어요. 병호는 형사처벌도 받게 됐어요. 횡령 혐의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죠. 정숙은 법정을 나서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승리했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4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게 씁쓸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가 된 거죠. 정숙은 법정을 나서며 미정의 손을 잡았어요. 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엄마,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미정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어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끝났어. 45년의 결혼 생활이 법원 판결 한 장으로 정리된 거였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죠. 반평생을 함께 산 사람과의 인연이 이렇게 끝나다니.
섭섭하면서도 시원했어요. 더 이상 속지 않아도 되니까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숙은 생각이 많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68세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어요.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니까요. 45년 동안 남편과 시댁, 아이들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말입니다. 이제는 정숙 자신을 위해 살 차례였어요. 대저택은 텅 비어 있었어요. 병호는 이미 짐을 빼고 나간 후였죠. 어디로 갔는지는 몰랐어요.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정숙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45년 동안 살았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여기저기 있었죠. 결혼식 사진, 아이들 어릴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 모든 게 이제는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어요. 정숙은 병호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가지, 책, 서류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한때는 소중했던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냥 짐일 뿐이었어요. 정리하다 보니 병호가 몰래 써놓은 메모들이 나왔어요. 라헬과의 약속 장소, 만날 시간들이 적혀 있었죠. 정숙은 그것들을 보며 씁쓸했어요. 언제부터 이런 이중 생활을 했던 걸까요? 서재 책상 서랍에서 뜻밖의 것을 발견했어요. 병호가 직접 손으로 쓴 유언장이었습니다. 정숙은 호기심에 펼쳐봤어요.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숙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고 싶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거든요. 45년 동안 함께 해준 정숙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있었어요. 언제 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병호의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정숙은 유언장을 읽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병호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던 거군요. 그런데 왜 끝까지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라헬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체면 때문이었을 거예요. 평생 성공한 사업가로 살아왔는데 불륜남으로 낙인 찍히는 게 싫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게 세상에 알려져 버렸거든요. 정숙은 유언장을 벽난로에 던져 넣었어요. 불꽃이 일어나며 종이가 타들어갔습니다. 과거에 매이고 싶지 않았어요. 병호의 후회도 용서도 이제는 의미가 없었죠. 지나간 세월은 되돌릴 수 없었고 상처받은 마음도 쉽게 아물지 않을 테니까요. 정숙은 앞으로만 보고 살기로 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거든요. 며칠 후 미정이 찾아왔어요. 엄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요. 우리 집으로 오시면 안 될까요? 미정의 제안이었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지만 괜찮다. 엄마는 혼자 살아보고 싶어? 미정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68세에 혼자 사시기 쉽지 않을 텐데. 정숙이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 마라. 엄마가 생각보다 강해.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단다. 정숙은 집을 팔기로 결심했어요. 너무 크고 추억이 많이 담긴 곳이었거든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해서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구매자가 나타났어요. 젊은 부부였는데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고 했죠. 정숙은 기분이 좋았어요. 이 집에 다시 웃음소리가 들릴 거라는 생각에 말입니다.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죠. 아마 체면이 구겨져서 그럴 거예요. 45년 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남이었던 거죠. 정숙은 서운하지만 이해했어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만 가까이 하는 법이니까요. 병호가 성공했을 때는 극진이 대했지만 몰락하니 외면하는 거였어요. 라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정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갤러리를 접었다고 했어요. 병호의 투자금이 끊기니 운영할 수 없었던 거죠. 라헬도 병호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만났던 관계였던 거예요. 진짜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병호만 바보였던 셈이죠. 정숙은 그런 병호가 불쌍하기도 했어요. 가정을 버리고 얻은 게 허상이었으니까요. 정숙은 짐을 정리하며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어디로 이사를 갈까요? 서울에 계속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았어요. 조용한 곳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었거든요. 바다가 보이는 곳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고 그림도 그리면서 말입니다. 젊었을 때 꿈꿨던 것들을 이제야 해볼 수 있게 된 거죠.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45년의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출구가 보였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속이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지 않으며 살 수 있으니까요. 정말 자유로웠어요. 68세에 찾은 자유였지만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정숙은 강릉으로 이사를 갔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이었죠. 서울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새 집은 2층짜리 작은 주택이었어요. 1층은 거실과 부엌, 2층은 방 2개가 있었죠. 대저택에 비하면 아담했지만 정숙 혼자 살기에는 딱 좋았어요. 무엇보다 2층 창문에서 동해바다가 내려다 보였어요. 아침마다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었죠. 정숙은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된 기분이었어요. 이사 온 첫날부터 정숙은 바쁘게 움직였어요. 집 정리도 해야 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거든요. 가장 먼저 한 일은 2층 방 하나를 작업실로 꾸미는 것이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늘 미뤄왔었거든요. 남편과 아이들 돌보기에 바빴으니까요. 이제는 시간이 충분했어요. 화구를 사고 이제를 놓으니 정말 화가가 된 기분이었죠. 68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정숙을 경계했어요. 서울에서 온 아줌마가 왜 이런 시골 마을에 왔을까 궁금해했죠. 정숙은 자신을 소개할 때 단순하게 말했어요. 혼자 살게 된 할머니라고 했습니다. 이혼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괜한 소문이 날까 봐서였죠. 마을 사람들은 점차 정숙을 받아들였어요. 정숙이 친근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정숙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해변을 산책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시간이 정말 좋았죠. 45년 동안 이런 여유를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늘 무언가에 쫓기며 살았거든요.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챙기기, 시댁 어른들 모시기까지.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바쁘게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어요. 시간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어요.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면 시장에 들렀어요. 꽃을 사기 위해서였죠. 정숙은 꽃을 정말 좋아했어요. 예전에는 꽃을 사는 것도 사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마음껏 살 수 있었어요. 장미, 카네이션, 국화까지. 집 안 곳곳에 꽃을 두니 분위기가 훨씬 밝아졌어요.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말이에요. 꽃가게 아주머니도 정숙을 좋아했어요. 매일 와서 꽃을 사는 단골 손님이었거든요.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이 정숙의 작업실을 구경하고 싶다고 했어요. 창문으로 그림 그리는 모습이 보였나 봐요. 정숙은 흔쾌히 아이들을 초대했어요. 아이들은 정숙의 그림을 보고 감탄했죠. 할머니, 그림 정말 잘 그리세요. 저희도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의 부탁에 정숙은 기뻤어요. 그래서 무료 미술 수업을 열기로 했어요. 주말마다 동네 아이들이 정숙의 집에 모였어요. 처음에는 서너 명이었는데
점점 늘어나서 10명이 넘었죠. 아이들은 정숙을 할머니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정숙은 아이들에게 그림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물감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색칠하는 방법까지. 아이들은 금세 실력이 늘었어요. 정숙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즐거웠죠. 45년 동안 자신의 아이들만 키웠는데 이제는 동네 아이들까지 돌보게 됐어요. 아이들의 부모들도 정숙에게 고마워했어요. 아이들이 그림에 흥미를 갖게 됐다고 했죠. 정숙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그림을 좋아하게 되지 못했을 거라고 했어요. 정숙은 뿌듯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거든요.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마을 회관에서 정숙에게 제안이 왔어요. 아이들 그림 전시회를 열어보면 어떻겠냐는 거였어요. 정숙이 가르친 아이들의 작품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자는 것이었죠. 정숙은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했어요. 아이들도 신나했어요. 자신들의 그림이 전시된다니 정말 뿌듯해했죠. 전시회 준비를 하면서 정숙은 더욱 바빠졌어요. 하지만 즐거운 바쁨이었어요. 전시회가 열린 날 마을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아이들의 그림을 보며 모두들 감탄했죠. 정숙의 지도를 받은 아이들의 실력이 정말 늘었다고 했어요. 정숙도 자신의 그림 몇 점을 함께 전시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정숙의 그림에 더욱 놀라워했어요.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이라고 칭찬했죠. 정숙은 부끄러웠지만 기뻤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전시회가 끝난 후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강릉의 한 갤러리에서 정숙에게 개인전을 열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어요. 전시회에서 정숙의 그림을 본 갤러리 관장이 감동했다고 했죠. 정숙은 믿기지 않았어요. 68세에 화가로 데뷔하게 되다니 꿈 같은 일이었어요. 정숙은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늦었지만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었거든요. 개인전 준비를 위해 정숙은 더욱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바다 풍경, 마을 모습, 아이들 그림까지 다양한 주제로 작품을 완성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작품이 있었어요. 결혼 반지를 녹여 만든 금빛 안료로 자유라는 글자를 쓴 그림이었어요. 45년의 결혼 생활을 상징하는 반지가 이제는 자유를 뜻하는 작품이 된 거죠. 정숙은 이 그림이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오직 정숙 자신으로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정숙의 첫 개인전 개막식 날이 밝았어요. 강릉 시내 중심가에 있는 작은 갤러리였지만 정숙에게는 꿈의 무대나 다름없었죠. 아침부터 떨렸어요. 68세에 화가로 데뷔하다니 정말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거울을 보며 단정하게 옷을 입었어요.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 그리고 목에는 작은 진주 목걸이를 걸었죠. 45년 전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주신 것이었어요.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장식품이 되었지만 말입니다. 갤러리에 도착하니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동네 아이들과 부모들, 마을 주민들까지 모두 정숙의 개인전을 축하하러 온 거였죠. 정숙은 감동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응원해 주다니. 서울에서 살 때는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갤러리 관장이 정숙을 맞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작품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오늘 많은 분들이 감동받으실 거예요. 정숙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갤러리 안에는 정숙의 그림 20점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바다 풍경을 그린 작품들이 대부분이었죠. 파도가 치는 모습, 일출과 일몰, 갈매기들이 나는 장면까지
모두 정숙이 강릉에서 본 아름다운 순간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가장 많이 끈 작품은 마지막에 걸린 그림이었어요. 캔버스 한가운데에 금색으로 쓰인 자유라는 글자가 있었죠. 결혼 반지를 녹여 만든 금가루로 쓴 것이라고 설명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어요. 개막식이 시작됐어요. 갤러리 관장이 먼저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려요. 정숙 선생님은 68세의 늦깎이 화가로 데뷔하셨지만 그 열정과 재능은 나이를 뛰어넘어요. 선생님의 작품을 보시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관장의 소개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숙은 부끄러웠지만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이제 정숙이 인사말을 할 차례였어요. 마이크를 잡으니 손이 떨렸죠. 하지만 마음은 차분했어요. 할 말이 많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정숙입니다. 68세에 처음으로 개인전을 열게 되어 감개무량해요. 사실 저는 45년 동안 남의 인생을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시댁을 위해 살았죠. 그런데 이제야 저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게 됐어요. 늦었지만 새로운 시작이에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에게 그림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에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붓을 들고 캔버스 앞에 서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기분이 들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오직 제 마음대로 그릴 수 있거든요. 이런 자유를 68세에 처음 맛봤어요. 늦었지만 감사해요. 정숙의 말에 사람들이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어떤 이들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죠. 정숙의 진솔한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나 봐요. 특히 저기 걸린 자유라는 작품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동안 끼고 있던 결혼 반지를 녹여서 만든 금가루로 썼거든요. 결혼 반지는 속박의 상징이었는데 이제는 자유의 상징이 됐어요.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미예요. 정숙의 설명에 사람들이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인생의 철학이 담긴 작품이었거든요. 그때 갤러리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정숙이 고개를 돌려보니 미정과 윤지였어요. 딸과 외손녀가 축하하러 온 거였죠.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가족이 와주니 더욱 뿌듯했거든요. 미정이 정숙에게 다가가 꽃다발을 건넸어요. 엄마, 축하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68세의 화가가 되시다니. 윤지도 할머니를 껴안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그림 정말 예뻐요. 저도 할머니처럼 그림 배우고 싶어요. 개막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작품을 감상하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정숙의 그림에 감탄했죠. 전문적인 기법은 아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이 그림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작품을 사고 싶다고 했어요. 정숙은 놀랐어요. 자신의 그림을 돈을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니. 믿기지 않았지만 기뻤어요. 갤러리 한편에는 꽃들이 가득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보내준 축하 화환들이었죠. 백합, 장미, 국화까지 다양한 꽃들이 정숙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주고 있었어요. 정숙은 그 꽃들을 바라보며 행복했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거든요. 68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개인전을 열게 될 줄이야. 개막식이 끝나갈 무렵 한 여성이 정숙에게 다가왔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김은주라고 해요. 이혼한 지 2년 됐는데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요. 정숙은 그 여성의 손을 잡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정숙의 위로에 김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개막식이 모두 끝났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갤러리는 조용해졌죠. 정숙은 혼자 남아 자신의 작품들을 바라봤어요. 정말 꿈 같은 하루였어요. 68세의 화가가 되어 개인전까지 열다니.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그때는 45년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평범한 주부였으니까요. 정숙은 자유라는 작품 앞에 오래 서 있었어요. 금색으로 쓰인 글자가 조명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결혼 반지가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속박의 상징이 자유의 상징으로 바뀐 거예요. 정숙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의 인생을 살던 68년이 이제는 자신만의 인생을 사는 시작점이 된 거죠. 미정이 정숙 곁으로 다가왔어요. 엄마, 정말 멋있어요. 이제야 진짜 엄마를 본 것 같아요. 45년 동안 숨어있던 엄마의 재능이 드디어 세상에 나온 거네요. 정숙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미정아, 엄마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야. 그냥 정숙이야. 오롯한 나 자신으로 살아갈 거야.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정숙은 갤러리를 나서며 강릉 바다를 바라봤어요. 달빛이 바다 위에 은빛 물결을 만들고 있었죠. 파도 소리가 정숙의 귀에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내일도 모레도 이 바다는 여기 있을 거예요. 정숙처럼 자유롭게 말이죠.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진짜 자유였어요. 68세에 찾은 진정한 자유. 늦었지만 아름다웠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살 거예요.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정숙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